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고품격 소셜 토크쇼 4시의 토크청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4시의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발명을 시작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21살에 어엿한 청년 사업가가 된 우리 S&T 스투츠의 연희연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재미있는 발명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희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연희연 대표님 이름을 앞뒤로 불러도 똑같아요. 아주 기억하기 쉬운 이름인데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대표님을 부를 때 발명 소녀, 그다음에 발명 신동, 또는 고교생 창업가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 붙는데 말이죠. 우선 초등학교 때부터 발명을 시작해서 각종 발명 대회에서 수상을 거머쥐면서부터 그런 수식어들이 붙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초등학교 때부터 발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대표님의 최초의 발명품은 어떤 건지 소개해 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저는 이제 발명이 처음에는 에디슨하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이제 우연한 기회에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함께 이제 대전에 있는 특허청에서 열리는 이제 수요 가족 발명교실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네. 거기에 참가하면서 그 선생님께서 이제 발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깬다면 훌륭한 발명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나도 발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발명을 하다 보면서 처음으로 제가 만든 발명품은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깜빡하시고 이제 수도꼭지를 안 잠그셔가지고 수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밖에서도 안 잠근 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자동으로 잠기기까지 하는 수도꼭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지렛대하고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알람도 나오고 자동으로 잠기는 이제 그런 수도꼭지를 발명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전기를 사용하지 그렇구나. 않고. 네. 그럼 초등학교 때 발명에 대해서 어떤 대회도 나간 건가요? 네, 실제로 대회도 나가봤는데 그때 시제품도 엄청 열심히 만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리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초등학생이 만든 것 같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아쉽게도 수상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 이게 같은 또래에 비해서 워낙 발명 기회가 남달라서 하이테크의 발명품을 출품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이 그걸 몰라줬군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수상을 하지 못했는데 많은 또 실망을 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서 실망을 하지 않고 그 후에도 학생 신분으로서 계속해서 또 발명을 만들어냈나요? 어땠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오기가 생겨서 더욱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두 네. 번째 발명품은 바로 지우개 똥콕이라는 발명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엄마께서 제가 지우개를 쓰고 책상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혼나면서 발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연필, 지우개, 자칼, 연필깎이, 그다음에 지우개 똥을 치울 수 있는 테이프 클리너까지 이렇게 6가지 학용품을 한 번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에요. 네. 그래서 지우개 똥이 생길 때마다 테이프 클리너로 처리도 가능하고 이 발명품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에서 네, 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제 칼질한 식재료들을 한 번에 이제 도마로 옮길 수 있게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도마 모양으로 변경이 가능해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발명도 하게 되었고요. 네.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지진 때 이제 피난을 할 수 있는 이제 책상을 개발해서 실제로 삼각존을 만들 수 있고 책상이 삼각존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에서 이제 금상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실생활에 불편했던 상황을 그대로 담아서 네. 발명품이라는 걸로 탄생을 시켰군요. 네. 자, 우리 대표님께서는 정말 발명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발명 아이디어를 얻는 노하우나 어떤 비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살짝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제가 아까 이렇게 한 거는 제가 평소에 다니다가 생각이 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딱 그 어떤 순간에 아 이거 불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그 많으신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에서 그냥 아 불편하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뭐 해결 방책이 생각나지 않아도 불편한 점을 적어 놓다 보면은 다른 상황에서 그 해결책이 떠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제 메모를 해놓는 거, 그게 네. 이제 가장 큰 노하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불편하다 하는 건 누구나 다 느끼는데 네. 거기서 그치지 말고 뭐라도 메모를 해놔야 된다라는 말씀 꼭 새겨뒀고요. 자, 우리 대표님은 학생 발명가로 유명세를 치르다가 마침내는 그 학생 창업가로 이제 변신을 하셨는데 말이죠. 자, 학생 신분으로서 어떻게 그 창업에까지 도전하게 됐는지 그 내용도 참 궁금해져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발명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아, 내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점점 커지게 되었는데, 네.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카이스트 IP 영재기업인 교육원에 실제로 진학을 하면서 이제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고 창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세분화해 가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교육원 친구들이랑 공부를 하던 중에 네. 창업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경험 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우리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맨땅의 헤딩의 줄임말인 맨딩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군요. 교육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발명 특허 이제 특성화고인 310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S&T 스튜처라는 회사명으로 정식적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릴 때 실패를 하더라도 미리 한번 경험을 해보자. 네. 그런 내용인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아무튼 그 고등학생 때면은 남들은 뭐 한참 수능에 뭐 신경 쓸 때인데 말이죠. 그 시기에 또 회사를 또 차렸단 말이죠. 학생 때인데 회사 창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부모님들 반응은 또 어땠습니까? 부모님께서는 뭐 걱정하시는 눈치도 굉장히 컸지만 그렇겠죠. 이제 항상 네. 말씀하시는 게 이제 너의 꿈을 응원한다고 이제 말씀하시면서도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반대한다고 해서 너가 안 할 거 너 아닌데 그냥 해봐라, 그래 네. 열심히 해봐라 이런 말로 이제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상당히 개방적이셨네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S&T 스투처가 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로서 네. 쭉 또 성장해 오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럼 초창기 때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됐나요? 네, 초창기에는 이제 카이스트 IP 영재기업인 교육원 친구들과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네.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이제 교육을 나누자라는 생각을 이제 바탕으로 저희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교구를 유통하면서 수익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의 교육을 이제 교구로 표현을 할 때 조금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교구까지 이제 확장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총 매출의 이제 대부분의 순이익을 많은 교육센터라든지 카이스트 IP 영재기업인 교육원에도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기부, 나눔 네. 정신이 투철했군요. 정말 나이가 어린데 생각하는 게 정말 기특하고 대단합니다. 우리 대표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발명소녀, 뭐 발명신동으로 시작해서 고등학생 창업가로 이제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말이죠. 자, 여기에 또 하나 더 숨어있는 또 수식어가 또 있다고 합니다. 자, 청년 사관학교 또 최연소 합격자라고 네. 합니다. 자, 그때가 그러면 고등학생 때였나요? 네, 고등학교 3학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청년 사관학교는 또 어떻게 해서 또 입교를 하게 됐는지요? 네, 이제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저희 교구를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자금적인 부분이 가장 컸어요. 네. 그래서 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이제 다양한 교육을 이제 해주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운영을 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쪽에 먼저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고등학생인데 제가 지원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바로 담당자분께서 불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허, 네. 그래서 제가 그 오기로 또 서류를 거의 60장을 작성을 해서 이제 실제로 제출을 하게 됐고 최연소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실제로 다양한 컨설팅도 받게 되고 이제 저희 교구의 이제 시제품부터 실제로 금형 제작까지 이제 완전한 이제 팔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기까지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발명 아이디어만 뭐 풍부한 게 아니라 끈기도 대단하시군요. 네. 자, 그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과 발명을 병행하는 게 참 힘들 텐데 말이죠. 거기다가 어린 나이에 사업까지 또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자, 그 학생 창업가로서 힘들었다든가
어려웠던 점이 또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점이 또 힘들고 어려웠는지 솔직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학생 창업가로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제 네. 제가 만나던 분들이 다 어른 분들이셔가지고 이제 처음에 저를 봤을 때 네. 그냥 동아리식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약간 좀 어리니까 그냥 이렇게 예쁘다 뭐 이렇게 해서 무시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지 못할 거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실제로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처음에 그런 시선을 가지고 계셨던 학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교구를 믿고 구매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오히려 이제는 이제 저희 편이 돼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오히려 소문도 내주시고 그렇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되면 오히려 더 보람 있고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아마 이 방송 보시는 그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심사위원들도 아마 아차했을 것 같아요. 네. 자, 발명소녀에서 자신이 개발한 제품으로 이제는 어엿한 사업가가 됐는데 말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방송에 또 나오신 김에 우리 발명 창업을 꿈꾸는 많은 또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는 혼자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이제 네. 함께 성장해야지 더 높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동료들 혹은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선후배 모두 다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계속 나눔 정신을 네. 강조해 주시네요. 네, 지금까지 발명소녀에서 청년 사업가로 성공한 S&T 스투처의 연희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아쉽지만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내일 2부에서는 연희연 대표님이 어떤 발명품으로 사업에 성공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든 발명은 역사가 되고 특허는 여러분들의 재산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4시의 특허청입니다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